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의 하락을,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 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1%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죠. 이런 시장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야 할지 상황실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같이 준비해 보겠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전기를 올린다.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올려야 하는 건 아는데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즘 뭐 버스 그쵸? 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네. 전기 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모든 게 다 올라가서 참 살기 팍팍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한전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전기 인상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지금 올해 적자가 뭐 엄청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도 좀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기를 인상한다는 것인데 올해 전기를 총 인상한 게 19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전망은 내년 1분기만, 그러니까 1분기 지나고 나서 올리는 것이 예상하기로는 한 64원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올린 거 3배 이상을 내년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또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엄청 올리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전이 적자가 난 것은 에너지 비용하고 환율 효과 영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는 물론 유가만 뭐 발전에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름만 어쨌든 바로미터가 되는 유가와 천연가스가 이미 러우 전쟁 이전으로 가격이 회귀를 했어요. 그리고 환율도 뭐 아직은 뭐 연초 대비해서는 비싸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1,300원대까지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에 한 100원 정도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또 국민 저항도 상당히 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력요금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용 전기료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료, 가정용 전기료는 솔직히 전체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 사용량이 70% 이상 차지하는 산업용을 어떻게 좀 조절하는지가 아직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일단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비 100원 내외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상 방침을 발표했고 그 세부 사항은 조금 더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해요. 올 겨울에 근데 유난히도 추웠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잘 밖에 놀러 다녔는데 요즘은 추워가지고 나가는 것도 정말 마음 먹고 꽁꽁 싸매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쵸. 작년에는 일단 눈 자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안 춥고의 기준이 뭐 꼭 그게 기준은 아니겠지만 눈이 별로 안 내렸는데 올해는 벌써 한방눈만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내렸으니까요. 오늘 맞아요. 새벽에도 눈이 내렸었고 그래서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춥다. 지금 뭐 뉴욕은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하고 있고 눈이 뭐 한 사진만 보면 4, 50cm 이상 내렸다고 하고요. 유럽도 지금 꽤 춥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올겨울이 전년도 대비해서 혹은 최근 한 10년 사이를 비교한다고 해도 상당히 추운 겨울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겨울 수혜주들이 예전에는 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난방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올해는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류주들은 조금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OEM, ODM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래는 뭐 한국전력이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난 여름 대비해서 본다라면 많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에너지 가격 자체가 조금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일회성 요소에 의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상 오늘 봤을 때 겨울 테마주들이 이번 겨울엔 좀 잠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저희도 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걱정됐던 게 그거잖아요. 뭔가 이 원가가 올라가고 비용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판매가를 올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네. 전기료 인상이라고 발표가 됐으니까 좀 한시름 던 상황에서 이게 점진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만 이제 이러한 얘기는 이미 그 예상은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 한국전력이 올해 채권 발행이 6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채권 시장, CP 시장이 지금 완전 얼어붙었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채권 발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예견이 됐다. 그래서 주가는 적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36% 맞아요.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 개선에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한 25,00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뭐 신규 매수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걸 키워드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근데 최근에 이걸 미리 알고 좀 많은 주가 네.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테슬라 역풍 맞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4.6% 하락하고 있고, 사실 이 종목뿐 아니라 코스닥에서 2차전지 소재주들, 네.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셀 급락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요 며칠 계속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봤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테슬라 악재와는 좀 국내 주식들을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이었지만 네. 지금은 테슬라의 그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 혹은 뭐 미국의 업체들, 유럽의 모든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같이 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 전기차 수요는 판매는 늘어날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테슬라가 올해 판매량이 아마 100만 대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테슬라의 하락이 이번 달만, 그러니까 이번 달만 지금 4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번 달만 43% 하락을 했거든요. 1년 동안 7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 $200 정도 수준을 시작해서 지금 $109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테슬라의 추정 PER이 20배가 좀 넘을까 말까 해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동안 테슬라가 뭐 100배다, 200배다, 뭐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2차 전지주들도 테슬라가 저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면 2차 전지도 그 정도 고밸류, 고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었었는데 그 논리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테슬라가 하락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가 내년에는 줄어들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하고 유럽이 보조금이 감소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보조금이 내년 1월부터 바로 급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자체가 원래 비싼데 유지비가 싸다는 매력 때문에 전기차를 몰았어요.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1회 충전 비용이 가솔린 차량 1회 주유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더 비싸다고 해요. 더 비싸거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매력이 있냐 이 말인 거죠. 겨울에 또 너무 추울 때 연비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연비 떨어지고 시동도 안 걸리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도
투자 심리가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솔루션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오늘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수요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을 걱정하고서는 미리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수요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문제없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늘어날 거야. 확고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내년 수요가 관건이다라는 게 이제는 그 믿음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내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반 여건들도 있고 네. 또 차량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차를 계약서까지 쓰려다가 안 썼거든요. 오, 왜냐면 금리가 10%예요. 아, 금리가 10%다 보니까 1년 이자 비용만 뭐 한 몇백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한 상반기 좀 지켜보고 다시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좀 밀어놨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 자체가 아니라 전체 신차 판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미 셀 업체들 또 소재 업체들은 3분기 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좀 매출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품하고 그러니까 원재료하고 제품하고의 어떤 스프레드 차이가 지금 그만큼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확인됐었고,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조금은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오버행 이슈들, 자사주 관련해서의 어떤 직원들 관련해서의 어떤 주식도 매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요, 사실 현 구간에 매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없으시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긴 네. 하겠지만 정말 그러기가 힘든 게 상장 첫날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쭉 내렸다가 다시 그 가격을 뛰어 올라서 60만 원 넘어서까지 올라갔던 LG 엔솔인데 네. 거의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또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네. 어찌저찌 대응도 못하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혹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뭐 전 추가 매수는 매력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뭐 어찌됐든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 반등이든 뭐 큰 반등이든 어쨌든 악재들이 이미 막 계속 반영되면서 주가가 뭐 추풍 낙엽으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한 20%의 랠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도 충분히 그에 맞춰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LG 에너솔루션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 50만 원대까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솔루션이 지금 100배가 넘어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내년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면서 단기 반등에는 비중을 줄이는 시즌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 경기 침체라던가 뭐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 고밸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겠느냐. 50만 원 정도의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며 신규 매수는 노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배당락의 충격에 기업은행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업은행뿐 아니라 은행주들의 하락이 네. 많이 나와요. 근데 통상 저도 이런 걸 매년 보긴 했어요. 특히나 배당락일에 시가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개파락을 시작하는 네.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밀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오늘 이 주요 은행주들의 그리고 배당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특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은 그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많은 배당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 개파락도 컸고요. 한 5에서 6% 정도 개파락이 나왔고 배당락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 금융 지주사들은 한 4% 내외의 하락, 우리금융이라든지 기업은행, 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8에서 10% 정도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주들도 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들, 뭐 한국금융지주, 뭐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8%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거나 좀 이제 배당락 그 납폭을 줄이고 있는 쪽은 보험주 쪽인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은 아예 플러스 전환했고요. 현대해상과 같은 경우는 보험사 중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거의 뭐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도 좀 달리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고배당주기 때문에 배당락 이래 금융주들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일단은 올해 은행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것이 이제 내년에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좀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뭐 기업은행을 포함한 이런 배당주들 오늘 시가 개파락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6에서 10% 정도 빠진다면은 정말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 가격을 제때 못 팔면 오히려 배당보다도 손실이죠. 손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투자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에 투자를 안 하고 네.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이런 날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쵸. 좀 힘들어하는데 뭐 이외에 거시적인 문제, 뭐 개별적인 문제들도 작용을 한 겁니까? 오늘 기업은행의 낙폭이 좀 유독 커 보여서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황이 좋으면 배당락을 맞더라도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 네. 그러면 배당금도 맞고 배당금으로 인한 배당락에 대한 차익 손실도 줄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올해는 시황이 안 좋죠. 그리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미국이 물론 이제 나스닥 기준이지만 저렇게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11% 하락하겠어라는 심리가 좀 있었죠.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글로벌 증시를 좀 훈풍을 일으켰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배당을 맞더라도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해서 막판 배당 금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있었어요. 근데 좀 그게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좀 판단하고 있고 은행주들은 뭐 아직까지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일부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추가 매수는 금지겠네요. 뭐 지금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올해 평소보다 적긴 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작년에는 한 7조 원 정도 배당금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왔는데 올해 한 3조 5천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요. 오늘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한 7천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것이 3조 원 정도까지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당분간 매물 압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 시의 비중 축소 혹은 다음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봤고요.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